지금 되고 있는 거 아이가? 아니요. 다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끊겨도 나중에 촬영이 또 돼요. 안 되면 부처님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오면 올리라는 걸로 보고 안 나오면 올리지 말라는 걸로 보고 이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수업이 끝나고 이제 내년 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도 춥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나 지난번에까지 공부한 중에서 공부하실 거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한다.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드리는 거 뒤쪽에 우리가 안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공부를 다 하고 오늘은 제가 드린 자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25페이지 우리가 그때 반대 사인에서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네, 반대 사인에 뭔가 진로한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고 제가 하긴 할 건데 주변에 우리 아이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뭐고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많이 알아오면 여러분들 별자리가 훨씬 더 흥미로울 뿐더러 빨리빨리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별자리가 뭐고 엄마 별자리가 뭐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도 그렇겠죠. 친정엄마 별자리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태어난 나는 알 수 있으니까 엄마 별자리, 아버지 별자리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자리들을 많이 알아와서 이런 성향을 가지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가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할 이 성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 영어를 안 씁니다. 영어를 안 써.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입에도 안 붙을 뿐더러 번째로는 영어를 좀 쓰려고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와. 그럼 또 한글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입에 붙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나보고 무식하다 소리는 안 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자, 여러분들께 공부를 지금 가르치는 거는 매우 쉽게 가르칩니다. 매우 쉽게 가르치고 그래서 한글로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모르겠어. 이게 직업적으로 쓰실 분 같으면은 외우세요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공부단 애하라 하는 거는 애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외워라 하는 거는 외우시고 직업적으로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별자리 들어서 나 이해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굳이 그냥 듣고만 있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공부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10행성 하늘에 떠있는 10행성 그 다음에 12별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공부가 첫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따라가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이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는 뭘 많이 보냐면 동그라미를 많이 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자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뭐가 됩니까? 자, 이 순서를 한번 적어보거든요.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래서 황도가 태양이 다니는 길은 12개의 구역으로 양자리에서 나중에 여기
자리까지 물고기 자리까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양자리는 1번. 자, 1번이 있네. 자, 1양자리입니다. 진짜 1양자리입니다. 번호로 보면. 자,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1양자리가 되게 되고, 자, 그리고 7 뭐가 되냐면 천칭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상극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양자리는 가장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내가 자료에 나오는데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자, 내가 1등 하고 싶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하는 것이 양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들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집중해 줘야 됩니다. 자, 집중해 줘야 되고, 자, 양자리에 혹시나 행성이 있으신 분들, 양자리세요? 아, 선생님 양자리시구나. 그럼 생일이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3월 20일에서 4월 21일 그 안에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양자리 내가 소중합니다. 양자리들은. 자, 그리고 약간 승부욕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죠. 양자리들은. 그래서 승부욕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별자리 중에 또 하나가 양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천칭자리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천칭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뭡니까? 천칭자리는 타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말을 하면서 천칭자리는 타인과의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해야,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네요. 우리는 뭔가 힐링을 하고 뭘 하려면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천칭자리 분들은 정말로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가 있어야 그게 또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드린 자료의 맨 뒤쪽에 한번 보세요. 오늘 드린 작은 자료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자, 생일이 그게 나와 있죠. 어쨌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에리즈 양 돼 있고 양자리 표시가 있고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그리고 불이고 카디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더 뒤에 하나 더 뒤가 있습니다. 없어요, 쌤은. 맨 뒤에 말고 맨 뒤에 앞에. 맨 뒤에 앞에. 그거 보면 동그란 거 있죠. 요거 동그란 모양. 예. 동그란 모양. 앞에서 지금 시끄러운 걸 보고 계셔가지고. 자, 동그란 모양. 제가 급히 찍는다고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3월 20일에서 4월 20일 사이가 양자리가 되게 되고, 불이고 카디널 사인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러스 해가지고 황소돼 있죠. 그래서 예. 자, 황소자린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확인하자. 없어요. 우리는 좀 물질적이지 않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 황소자리는 4월 21일에서 5월 21일까지. 그래서 흙이고 픽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몰랐다. 나중에 더 설명 드려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모나이, 제민이 돼 있죠. 5월 21일에서 6월 21일까지. 자, 요 쌍둥이 자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쌍둥이 자리, 운동생 쌍둥이 자리가 한 사람입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디가 많이 모여 있던데.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그 공기 사인이고 뮤트블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자리는 캔서 돼 있고 6월 21일에서 7월 22일까지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계자리쌤, 우리 반찬쌤, 복선쌤 또 계자리 분 있습니까? 쌤도 계자리세요? 누가 계자리입니까? 계자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7월 22일에서 8월 23일까지 사자자리 없어요.
이 뒤로 갈수록 많은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고 처녀 자리는 8월 23일에서 9월 23일까지 보고 있습니까? 아 둘이네. 보고가 많네.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 별자리 많은데 많이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정보를 쌓아놔야 돼요. 언제나 있는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처녀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이고야 처녀살입니다. 자 그래서 8월 23일에서 9월 23일까지가 처녀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라 천칭 자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자 그래서 요거는 천칭이 있습니까? 리브라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콜피오는 10월 23일에서 11월 23일까지 누군데요? 있어요. 스콜피오도 저 선생님은 아니었나? 어세니 정갈자리가 그래 정갈자리 자 우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자리 세저테리어스 사수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까지 아마만 또 한 명이에요. 염소자리도 많은가 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캐브리커는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까지 날짜가 중복되는 그래요. 왜 이러노? 이 사람 잘못했구만. 자 그러면 고치세요. 자 12월 21일에서 잘못된 거 맞아요. 맞아요. 1월 19일까지 해야 되겠죠. 19일 해도 되고 20일 해도 됩니다. 예. 왜냐면 뒤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주세요. 이 책변에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 자리는 그렇습니다. 염소 자리 있습니까? 많지요. 다음 주에 저 생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 어케리어스는 1월 20일에서 2월 19일까지 물병 자리 자 선생님 물고기 자리 12월 9일에서 3월 20일까지 물고기 자리 누구 있습니까? 다 했어요 이제 다 하긴 다 했네 쌤들. 자 그럼 물고기 자리 없습니다 우리 쌤들은. 자 그래서 이 별자리들은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공부를. 자 그래서 자기 별자리를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양자리가 되게 되고 반대편이 천칭자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양자리는 1번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천칭자리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소자리가 되죠. 황소자리가 되는데 플러스죠. 황소자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지자죠. 유지자 현실적이고 지키고 그리고 어쨌든 긍정과 관련이 있고 현실을 꿋꿋하게 지금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별자리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정갈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갈자리는 물사인이죠. 자, 물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황소자리는 우리가 흙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물사인과 흙사인은 이제 생각하는 체계부터 약간 좀 차이가 있게 되고 원소별로 차이가 있게 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정갈자리가 화성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주인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파괴적인 본능이 정갈자리 안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게 되고 그리고 황소자리가 가장 현실적인 걸 상징한다면 정갈자리는 우리가 약간 뭐랍니까 죽음이라든지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과 호기심 이런 것이 많은 별자리가 정갈자리가 된다. 그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갈자리는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죽음과 어린 시절에 관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아픈 경험을 겪게 되거나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신해철이가 신해철 우리 가수가 나라라 병아리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병아리가 사랑하는 병아리가 죽음으로써 그런 죽음에 대해 삶이 죽는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정갈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이란 살아가는 그 이면에 죽음이라는 다른 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정갈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황소 자리는 현실적이고 정갈 자리는 좀 비현실적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돈을 싫어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에 대한 우리나라 정갈 자리들은 그렇지는 않죠. 정갈 자리는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자료들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특징이 조금 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 그리고 정갈 자리도 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노력하는 어떤 형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 정보나 그리고 소통, 이동, 변경, 변화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말로서 표현하는 일과 또한 관련이 깊은 것이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마산으로 그냥 부산에서 어디고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쌍둥이 자리의 어떤 사마우스의 의미라고 본다면 구하우스, 그러니까 구라는 거는 외국, 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하는 공부는 학원 공부, 이렇게 하는 학원 공부. 그 다음에 구하우스가 하는 사수 자리 공부는 학위 공부죠. 학위 공부, 그러면 외국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의미하게 되고 쌍둥이 자리는 단기적인 어떤 언어 표현 그리고 정보 이런 식으로 쓴다면 사수 자리는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철학적인 관념적인 형태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수 자리 분들이 또 많아요. 옆에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주 보는 사람이 사수 자리거든요. 나와 마주 보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사수 자리 분들이 옆에 많이 와 있습니다. 마주 보니까. 자, 그래서 1이라는 거는 나고 이거는 나고 나와 마주 보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죠? 세상. 자, 칠하우스가 타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 선생님 같이 만약 여기가 정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주 보는 건 누구냐면 황소 자리거든요. 칠하우스는. 그러면 그냥 물질적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으로 보게 되고 돈을 이야기하고 뭔가 그런 분들이 칠하우스에 와 있기 때문에 딱 하다 보면 나중에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면 철학적인 얘기 사는 사람들이 옆에서 와 있단 말이야. 내 옆에.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와 마주 보는 게 내가 만약에 이건 어센의 경우도 되죠. 내가 어센의 경우에 우리 선생님, 공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죠. 그럼 사자와 마주 보는 게 누구야? 물고기, 물병자리잖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데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병자리 사람들은 남들과 또 이런 혼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남들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다르기는 해서 어센이 이제 세부 물병자리가 그 태양이잖아요. 근데 어센의 경우도 그렇고 사유 체계가 나는 똑같다고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 참 독특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매력적이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마주하는 어센의 나와 마주하는 칠하우스가 내가 사회적으로 만나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딱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도 만나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만나진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남편도 독특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마주하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자, 어쨌든 그래서 쌍둥이 자리와 사수 자리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자리와 개자리는 뭡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 가정,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개자리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개자리와 마주 보는 거는 누굽니까?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요거는 뭡니까? 사회. 자, 그래서 사라는 거는 우리 집을 상징하게 되고 실이라는 거는 직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다리 사람들은 매우 여리고 가정적이고 이제 이런 걸 가지게 되고 스파우스의 10번째의 염소 자리들은 딱딱하고 사회적인 그리고 노력하는 자, 아내는 또 열정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염소는 또 꼬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안에 기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꼬아서 먹는다 이거. 자, 그래서 염소 자리는 자, 개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살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자, 그래서 고집이 또 개는 여기로 가자 하면 저기로 가자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래서 깨고집이 있다고 그래요. 깨고집. 개자리들은 깨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고집이 돼야 잘 따라갑니다. 깨고집이 이해하는 게 있어야. 자, 그래서 개자리가 사회성을 갖추게 되면 매우 이 부드러운 보호하는 엄마의 마음에다가 사회성을 갖추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자. 아까 말씀 사자는 자, 왕이죠, 왕. 자, 왕이어서 내가 권력에 대한 야심,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 자, 그리고 사자 자리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자 갈기 휘날리는 가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오. 그래서 가오 지금 죽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자 자리 어센인 사람들은 정말로 가오로 죽고 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자. 자, 거기에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병 자리가 자, 그래서 보편적 홍길동 정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물병 자리들은 가장 사람이란 삶이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통용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보편이라는 게 참 힘든 말입니다. 여기 정답은 뭘까? 보편이 말하는 정답이 뭘까? 아마 부처님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평자리는 보편주의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끈적끈적 달라붙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무평자리들은. 자, 그 다음에 처녀죠, 처녀. 처녀가 우리가 사람의 쌍둥이와 처녀가 진짜 사람이죠. 요 안에 보게 되면 상둥이와 처녀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적인 어떤 별자리들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물론 이제 사수 자리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수 자리도 반인반반잖아요.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별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어떤 좀 지적인 의미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녀 자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가장 좀 분석적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녀 자리들이. 자, 그런 반면 물고기 자리는 삶의 경계 이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감지 능력을 가진 별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만나지겠죠. 내가 말했잖아요. 왜? 어센이 익으면 이게 상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만나진다니까. 이해 못하지. 이해는 못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 왜? 여기에 해결점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자신 이상하다. 근데 내가 양자리 보기 천칭자리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러는데 같이 하자 이러니까 답답하다. 이래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양자리는 천칭자리가 하는 이걸 본받아야 돼. 뭔가 거기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을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하나의 개운법입니다. 아시죠? 개운법. 양자리들은 이제
주인공이 되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내가 뭐 주인공도 아닌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서. 자, 그래서 근데 천칭자리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과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대편에 뭔가 하게 있다.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별자리와 인생 이렇게 나오죠. 왜 별자리가 맞는 것일까? 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별자리를 보고 공부를 하면 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게 되죠. 자,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부처님 말하고 우리가 지금에 일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예로부터 인간을 소우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인생은 대우주인 천체의 주기에 영향력을 받는다.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12사인의 특징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간다는 얘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별자리가 선생님들이 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별자리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같이 양자리에서 쌍둥이 자리까지는 봄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봄의 기질을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쌍둥이 자리를 했을 때 시작하고 뭔가 활동하고 이런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아이 같은 모습이고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보니까 아까게 어디가 많았습니까? 저절자리가 많았죠. 자, 그러면 계자리에서 저절자리까지는 여름의 모습이 되고 약간 성숙한 모습으로도 나오게 되고 천칭자리에서 사수자리까지는 약간 나이가 조금 들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염소자리에서 물고기자리까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사유체계와 비슷하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봄에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가 가을에 태어났을까요? 자, 이런 의미를 물음표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긴 낳았지. 낳기는 낳았는데 윤회의 의미로 이거를 본다면 우리가 수비학에서 본다면 우리가 태어난 날짜도 우리 영혼이 선택을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6월 3일날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 3일이라는 날짜를 딱 선택해서 온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월과 일을 선택해서 온 거는 어쩌면 내가 몇 번 생애를 걸쳐서 유대를 하거나 했을 때 아마 어쩌면 있지 않겠나. 사실은 먼저 죽고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경험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얘기가 된다. 박현쌤이 안 하고 12사인을 계절별로 나눠서 각 사인의 특징이 인간의 성숙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봄의 별자리 양, 황소, 쌍둥이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0세에서 21세까지다. 차츰 자아를 느끼게 되면서 자신과 외부 세계를 분리해서 보게 되지만 아직은 외부의 강력한 힘에 눌리는 시기이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자기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하며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의 별자리는 21세에서 42세까지다. 자아가 형성되고 현실 세계도 파악하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길에 휩싸여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전과 성공을 지향하며 현실이 안정되면 현실 수능자이다. 42세가 가장 어찌 보면 여기가 가장 현실적인 자리죠. 여기가 요 자리가 계자리에서 천여자리까지가 가장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물론 태양도 태양이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양은 이렇게 되죠. 태양이 서양에서는 태양의 어떤 회귀
하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이제 출생 차트나 운명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출생 차트를 점검하다 보면 자 그러니 태양이 매우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태양은 우리의 뭐라고 하냐 무대라고 봅니다. 무대. 태양을 무대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도씩 이제 1년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1도씩 해가지고 이게 30도예요. 이게 30년이거든요. 요게 30년. 요게 30년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하나의 요 각도가 우리가 이제 연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 1도가 1년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1도가. 자 그러면 30년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세는 상관이 없어. 어세는 일단 버리고 자 태양의 어떤 내가 그 우리 자 복선생님이 지금 며칠생이에요? 7월 9일생이잖아. 자 그러면 사자자리가 아까 봤죠? 며칠부터 며칠? 7월 22일부터. 계좌리죠 계좌리. 계좌리잖아. 그러면 6월 21일에서 7월 22일까지 요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봉선생님은 7월 9일이기 때문에 자 7월 9일이 요 들어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뭐로 자 계자리에서 10년을 살고 무대로 치면 계자리에서 10년을 살고 사자자리에서 30년을 살고 처녀자리에서 30년을 살고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70년이 되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생은 어디서 마감한다? 천칭자리 30년에서 셈은 마감을 한다 이 말이야. 무대가 알겠지? 70 넘으면 있잖아.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는 거예요. 자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70살까지 저는 지금 처녀자리에 와가 있네요. 노동해야 돼. 노동. 매우 분석적이면서 까탈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자, 계자리인 내가 사자자리를 건너갈 때 화려했단 말이야. 화려했어. 그래서 좀 나이 40까지는 가감했고 화려했고 그런 환경에 살다가 40이 넘어가면서 처녀자리니까 분석하고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70년까지 살다가 70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칭자를 살아가면서 남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우아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변해갑니다. 이 무대가 변화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봐서 이거는 우리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도 쌍둥이 자리 여기 있어 태어났잖아요. 자 계자리가 그럼 제가 여기서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쌍둥이 자리에서 거기에 자 계자리를 사는 가정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지금 제가 40년을 여기 살았겠죠. 70년까지 지금 사자자리로 가서 이 화려하게 지금 나를 드러내고 액터의 기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70이 되면 70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분석적인 내 자료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분석적인 형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쌤들도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태양이 물병자리신 분들 그러니까 태양이 물병자리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물고기 자리로 넘어갔다가 자 그러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갈 때 더욱더 기이하겠죠. 더욱더 기이할까. 그러다가 양자리로 딱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황소 자리까지 가면 이제 돈을 세는 거지. 돈을 막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세 개의 별자리를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전공을 잡아줄 때도 만약에 양자리로 태어났다면 왜 현실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까지를 살아가니까 전형적인 자 돈 벌다가 지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오고 전형적인 모습으로 양자리들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봄의 별자리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잘 사느냐? 요까지가 현실 세계잖아요. 요까지가 우리가 별자리에서 현실 세계가 되잖아. 자, 그러니까 굳건히 땅을 디디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는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사수 자리가 염소 자리를 지나갈 때는 매우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러다가 물병자리를 지나가게 되면 조금 독특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되게 돼요. 창작 활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작성을 많이 쓰는 별자리가 오히려 물병자리와 물고기 자리들이 많이 씁니다. 연예인들 실제 이가 많아요. 감독들이 보면 있잖아요. 염소 자리인 분들이 굉장히 감독이 많아요. 그러다가 물병자리와 물고기 자리를 쓰면서 이게 창작성이 발현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김태희 같이 머리는 좋은데 너무나 연기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기를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야 연기가 되잖아. 원래 연기도 그분들이 와야 연기가 되잖아요. 그죠? 다 잘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남들도 잘 만나고 연기도 잘하면 그래서 연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삶의 무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그거는 태양따라고 보십니다. 태양따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처녀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녀자리에서 살다가 관계성의 천칭자리로 넘어갔다가 삶이란 뭐냐, 죽음이란 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갈자리로 가서 종교적인 사수자리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처녀자리들이 전형적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별자리를 갖추고 있다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왜? 태양의 구조에 의해서. 그 처녀자리들 공부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언제 지금 만약에 이 중간에 태어나면 40이 지나면 50이 되면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녀자리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계산하고 계시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뭘 계산하고 계신 거지 지금.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지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무대가 바뀌고 무대 저처럼 물병인 사람이 양의 무대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물병자의 성향을 가지고 양의 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야. 알고. 그럼 누구나 내가 지금 원래는 물고기에 있으면 움직이기도 싫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양에 있으면 누구나 지금 막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아시겠어요? 자기 혹시나 모르겠다 질문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설명 대충 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현실이 안정되면 현실 수능자가 된다. 그 다음에 가을의 별자리 천칭 정갈 사수는 42세부터 63세까지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인생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꿈꾸게 된다.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격렬한 감정들이 휘몰아치면서 중년의 위기를 맞게 된다. 위기를 거쳐서 조화를 이루게 된 저울의 추는 차츰 이상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종교적이 되거나 내면의 자유를 꿈꾸게 된다. 겨울의 별자리, 염소, 물병, 물고기는 63세에서 84세까지다. 물질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폭넓고 진지한 사고를 갖추게 되며 내면의 자아가 완전히 자각되면서 영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세속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갇힌 채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깊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공부가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을 만큼 공부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의 시발점일 뿐이에요.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공부 계속 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개인의 그 다음에 개인의 정서에 영향력을 주는 문사인. 자, 달은 다들 어디에 있습니까? 자, 달은 자기 자신의 달. 우리 쌤들이 자, 달. 양자리에 달 있으신 분? 선생님 양자리에 달이에요? 양자리에 달. 자, 물병자리가 태양에. 양자리에 달이에요. 기이합니까? 기이합니다. 알아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웃고 계시니까 좋다. 웃어요 지금. 성질이 매우 급하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양자리에 달이 있으면 성질이 매우 급하게 되죠. 감수성이 매우 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 황소자리, 자, 달은 누굽니까? 달은 어머니죠. 달은 또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달은 부인이죠. 이렇게 달을 우리는 세 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엄마가 성격이 하얗다 이랬다 이래도 볼 수 있어요. 달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달이거든. 그럼 우리 엄마가 약간 활동적이고 그런 엄마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의합니다. 달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자로 치면 달은 또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달 있으신 분, 우리 쌤. 자, 황소자리의 달은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쌤의 감정이 좀 안정돼 있다. 황소자리 달은. 왜냐하면 달은 황소자리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요게 같은 뭔가 달하고 약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은 황소자리의 달은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좀 안정적이시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달 있으신 분. 자,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이거 저거 요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릴렉스 해야 됩니다. 릴렉스. 나타나. 그렇죠. 하나 끝나고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 끝나고 한 개를 해야 돼. 자꾸 이거저거 못해 지금.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복잡한 다리 또한 쌍둥이 자리의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의 달 있으신 분. 자, 개자리의 달은 매우 안정적인 달입니다. 왜냐하면 개자리와 달은 로드하였다고 해서 지집에 있는 달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없네요. 당연하겠지요. 마음이 많이 안정돼 있으면 이 공부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깔끔합니다, 우리. 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똑똑할 수 있습니다. 반장님 삐지겠네. 네? 반장님 삐지겠어.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달 있으신 분. 자, 우아하죠. 천칭자리 달은 매우 우아한 거죠. 우아한 달이고 달의 모양은 괜찮습니다. 정갈자리의 달. 자, 정갈자리의 달은 염소자리 달이잖아. 나하고 똑같잖아. 염소자리 달. 염소자리 달. 자, 정갈자리 달 있으신 분 없죠? 다행입니다. 제일 집요한 달입니다. 정갈자리 달이 매우 감정적으로 위계도 안 좋을 뿐더러 아주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갈자리 달이 사실 굉장히 집요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막 추적하고 막 이런 달도 있잖아요. 그런 달이 정갈자리의 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의 달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소자리의 달. 우리 염소자리, 저도 염소자리 달이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달도 위계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고달픈 거죠, 사실은 염소자리 달들은. 그 다음에 물병자리의 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의 달. 물고기 자리의 달. 자, 물고기의 달은 영적인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영적인 기운을 굉장히 많이. 자, 그래서
엄마는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접신이 될 수도 있어. 물고기 자리 달들은. 자, 그래도 물고기 자리의 달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은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달이 조금 안 좋은 게 양자리의 달도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갈 자리의 달, 염소 자리의 달, 이 달들은 달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아침에 마음이 틀리고 저녁에 마음이 틀리고 그리고 다양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씩 슬프게 눈물 나고 이럴 때는 아, 달이 이래서 내 달이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달은 또 엄마라 했는데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노? 왜 나를 염소 자리에 달로 낳았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굉장히 노력형의 엄마였어. 염소 자리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엄마 아마 송이생 엄마도 아마 그럴 건데 노력형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 자리 달이므로 그죠? 그래서 전공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들의 모습도 엄마의 모습도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달이 어디 있다고 해? 다리에 예. 아까 그 삼둥이. 아, 그러면은 또 다른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다양하게 호기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는 않으시겠구만. 다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으로도 어쨌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 그래서 달은 어머니고 감정이고 부인이다. 요거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정말로 뭔가 하루하루 정말 안 좋을 때 달은 우리가 28일마다 달이 변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좀 요즘에 천공도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원인을 항상 한번 열어서 봅니다. 천공도를. 그래서 자꾸만 그 습관을 들으면 여러분 보십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점성학에서는 선사인 다음으로 문사인을 중요하게 지급한다. 문사인은 개인이 태어난 시각에 달이 어느 사인에 들어가 있느냐를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사인은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자신, 즉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다. 반면 문사인은 자신이 보는 자신의 감정의 무의식, 본능이 움틀대는 내면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조금 이게 옛날 거라서 이게 좀 잘못 표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보는 나는 어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은 선사인이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럼 정체성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라는 거는 정말로 나는 뭘 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또 행복하고 나는 뭐가 발전적이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 그 길을 잘 발견 못한 사람이 뿅자리야.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도매 발견하기 어려운 게 무병살이라고 했어. 나는 몰라.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자신을 그런 식으로 좀 돌아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요하고 달이 감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의 영향력을 달의 주기에 따라서 바다가 조수가 변하듯이 우리의 감정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 모든 감정적인 기억이 무의식에 기억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는 인격이 성숙하기 전에는 외부의 반응에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결국 달의 영향을 문사인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무의식의 세계는
차츰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면서 의식의 세계와 통합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본능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평생토록 감정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유튜브가 되게 많이 딸려오죠. 딸려오는데 거기에 옛날에 왓칭이라고 김상훈 씨가 만드는 거울 명상의 일종이어가지고 왓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냐면 구독자의 사연으로 글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적어놓은 분이 뭔지 알아? 지는 잘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탓을 전부 다 엄마 탓, 누구 탓, 남편 탓,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근본을 바라봐지냐, 그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세상에 저는 안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나는 그들은 사실은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지 근본적인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올리는 사연 자체가 읽어보다 그 뒤에 그다음 왓칭에서는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전부 다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타인을 원망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면 해결됩니까? 그죠? 맨날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원망 많이 합니까? 원망해요. 이해하는 거 아니가 원망하기보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별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우리 제가 이거 칼라 자료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양자리가 뭐다, 허수자리가 뭐다, 세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원소와 활동 양상입니다. 그게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원소와 활동 양상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애우세요. 애야 됩니다. 애야 이게 다 익혀지고 그 다음에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출생 차트라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자료인데 하나는 이 별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초창기의 별의 멤버는 정창명 씨입니다. 그래서 정창명 씨가 별들에게 물어봐. 진짜 별들에게 물어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정창명 씨가 가장 초창기의 멤버거든요. 그 책이 지금은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절판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차트는 읽기는 어려워요. 그분의 어떤 걸로 하면 어려운데 어쨌든 출생 차트를 읽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맛배기로 여러분들께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은 뭐 이런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뒤에 합류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연화사에서는 이제 배운 게 지금 배울 게 우리가 별자리 배우고 십행성 배우고 스펙트를 배워서 신물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화사에서는 할 거고, 나중에 정말로 점성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돈을 주고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싶으면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점성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가겠죠. 옛날에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마 공부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화사에서 공부한 게 사실은 점성학을 가기 위한 가장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또 신물론 카드를, 타로 카드를 할래도 이걸 해야 돼. 해야 나중에 신물론 카드들을 훨씬 더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생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몇 시죠? 11시 16분이 읽어서
자, 우리 한 4분만 쉴까요? 네. 20분까지. 쉬었다가 무용강하면 내는 좋죠. 내는